네,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국내 증시는 조금 무역 분쟁의 여파에서 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간밤에 또 적지 않게 빠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부담 요인이었습니까? 네, 무역 전쟁의 내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주말에 이어서 미국 시장이 사실 이틀째 반등을 시도했고 꽤 진행됐었는데요. 결국은 3대 지수가 하락폭이 급속하게 막판 들어서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제외한 모든 주가가 다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소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우리 했던 대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이제 다시 관심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금 마무리될 준비가 안 돼 있다 얘기까지 했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드디어 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신화사 이런 데서 나온 통신에서 히토류의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전 세계 IT 쪽,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싸움이 정말 진흙탕 싸움을 가자는 거지 정말 우리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이런 것도 현재 진행형은 계속되지만 역시 더 컸던 요인은 오늘은 금리 하락, 특히 10년물 금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하락폭의 속도도 빠르고 폭도 좀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겠죠. 10년물이 2017년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떨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2.26%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2.40% 언저리에 대해서 상당히 내려갔다 얘기했는데 이제 2.26%까지 내려가는 그림을 제가 준비해드렸고요. 이런 금리 하락 여파는 당연히 은행주의 주가 하락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은행주가 2에서 3%까지 막판에 흘러내렸고요. 금융주 섹터 전체적으로도 한 1.23% 내려갔고요. 역시 이번 무역 전쟁에 보면 어찌됐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무역 전쟁 때문에 제일 피해 보는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 반도체주는 4월 중순부터 그냥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내려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오늘도 역시 반도체주 업종은 0.8%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일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기금리 하락,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것이 경기 침체를 이제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게요. 장기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건데 이런 현상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서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저희가 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10년물과 3개월 만에 금리 역전이 2007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지난 금요일 날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보면 더 커져 있다는 거죠. 오늘 그림을 몇 가지 좀 시각적으로 좀 잘 이해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10년물과 3개월짜리 금리 추이만 보이면 지금 이게 파란색, 보라색이 쭉 떨어지는 걸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일드 커브만 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정상적인 거로 하면 10년물이 금리가 훨씬 높아야죠. 10년물, 30년물. 그래서 대각선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작년 5월이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는 금년 4월과 지금 현재인데요. 지금 조금 더 심각해질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리세션을 가장 크게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투자 전략가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지나고 나면 작년 연말 수치를 가장 정확히 맞췄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도 역시 올해 연말 목표치를 가장 낮게 보는 증거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모두 투자가들의 생각보다 훨씬 지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IHS 마켓의 제조, 서비스업에 대한 PMI가 안 좋게 나온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자기네가 표현하는 거로 보면 10년 이상 지속된 경기 확장 국면이 드디어 이제 둔화이 되는 시기를 보여줬다는 것은 1975년부터 결국은 경기는 둔화되었고 회복되고 다시 팽창하고 다시 둔화되는 사이클인데 지금 2008년, 9년 금융위기 후 10년 동안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확장됐는데 이 확장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은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도 계속 얘기하고 이건 사실 저도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교과서고 상식이라서 내가 같은 말씀드리지만 안전자산, 분산, 현금 그리고 주식은 저변동성, 방어적 섹터 이런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누구나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특징주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목할 만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 기업은요? 네, 뭐 이건 고를 수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데 여전히 뭐 사상 최고가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간 주식 중에 오늘 이 주식은 아닌데요. 사상 최고가 간 주식 중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누구나 다 있는 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어찌됐건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간에 결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3대 결제주가 있죠. 비자, 마스터, 그다음에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미국의 이커머스 기업의 80% 이상이 페이팔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최근에 우버와도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고성장에 대한 지속을 추구하는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올라갔고 물론 사상 최고가 약간 뭐 2, 3% 모자라지만 사상 최고가 추이를 계속 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결제 관련된 주식은 경기랑 상관없이 어찌 보면 이게 IT업이지만 IT가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필수 소비재 같은 그런 거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결제 관련된 시스템이겠고요. 결제를 보면 가장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확장되는 것은 결국 카카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도 있고 카카오 사용자 기반한 결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꾸준히 넓혀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죠. 당장 이게 무슨 주가가 크게 올라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트레이딩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카카오 관심 종목으로 국내 증시에서 찾아봤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